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노션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기아차 실적 관련 지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의 글로벌 리테일 판매 대수는 YY로 한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시장인 미국 시장도 좀 정체됐던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현대기아차 IR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분기별 마케팅 증가율을 좀 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꺾인 걸로 나타납니다. 이 지표는 판관비성 인센티브와 광고가 합산된 지표인데요. 광고 쪽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자, 현대기아차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산 실적이 외형은 한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빠지는 모습은 이제 재작년이나 작년에도 계속 관찰 가능하고요. 올해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성차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센티먼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의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 총이익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광고주로부터 받은 이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완성차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완성차와 또 한 번 대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완성차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계열 광고주인 완성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광고 물량이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월드컵 효과 그리고 DNG라는 회사의 연결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은 비계열 확장 효과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물론 올 1분기부터 반영되고 있는 DNG 연결 효과도 같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사부터 보시게 되면 본사는 계열 물량이 거의 정체됩니다. 그리고 올 3분기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본사는 빠진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비계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비계열 쪽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한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고 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조직이 확충되면서 신규 광고주 유치하는 좀 유리한 입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인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실적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DNG라고 하는 회사가 매출 총이익이 136억을 기록을 합니다. DNG를 제거하고 나머지 회사들만 놓고 보면은 올가닉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한 2% 성장으로 생각보다 좀 밋밋합니다. 또 다른 이노션 계열의 회사인 캠퍼스가 안나, 푸르나 등 비계열 고객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래 기존의 이노션 계열 법인인 IWA를 비롯한 법인들의 물량이 그닥 인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와 관련한 물량은 안 좋았고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좀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션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만약에 이제 글로벌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이슈가 현실화가 된다면 광고 업종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고 대행사보다는 좀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노션의 미주 지역 JV인 캔버스, 호라이즌과 이노션의 JV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호라이즌의 역량을 가져온 것이고요. D&G는 원래 크리에이티브 부분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은 캔버스와 D&G가 같이 역량을 결합해서 비계열 고객들을 신규로 영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노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업력이 한 10년이 조금 넘어가는 회사에 불과하고 현대기아차 관련 회사라고만 볼 수가 있겠지만 호라이즌과 D&G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서 오랫동안 업력을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었던 관계로 일단 비계열 광고주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노션보다는 조금 더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비계열 광고주가 증가하는 트렌드가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매스 신차인 이제 소나타를 시작으로 볼륨 시즌 차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차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종인데요. 지난 3분기에 미주 지역에 론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판매 물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는 딜러망 분리 과정에 있는 관계로 지금 과도기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이 문제가 4분기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제네시스 판매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제네시스가 판매가 된다면 관련 마케팅 드라이브를 완성차가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선봉에는 이노션이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성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이노션의 EBEBITDA 내년도에 2배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EBEBITDA 배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현금이 좀 지나치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현금에 대한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션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M&A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들 현금의 일부가 실제 M&A를 통해서 수익 자산을 변화할 수 있다면 동사에 대한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여드리는 표는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노션의 비계열 관련 실적입니다. 둘 다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노션의 그 전체 물량에서 비계열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20%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곳은 캔버스가 영입한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광고주입니다.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HBO 같은 광고주는 D&G의 그 광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3분기에는 또 이런 광고주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5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D&G 그리고 캔버스가 자신들의 역량을 결합해서 신규로 영입을 한 광고주들입니다. 이런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일단 완성차가 조금 약세이거나 저성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을 좀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 일정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차종은 제네시스인데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2019년에 본격적인 그 판매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분기와 4분기는 제네시스 관련 물량이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노션의 밸류는 매우 쌉니다. 18년 기준으로 12배 정도, 19년에도 12배 정도입니다. 반면에 EBEBITDA는 엄청나게 싼 주식인데요. 해외 피어들이 한 7배 정도 받습니다.
해외 피어들 같은 경우에는 넷뎁 상태로 부채를 일으켜서 그 M&A를 시도를 하고 그 M&A로 그 가져온 회사들이 수익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좀 배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는 뭐 한 7, 8배 정도 되는데 이보다 많이 쌉니다. 만약에 이노션이 M&A를 통해서 적절하게 수익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는 배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노션의 3분기 실적과 이노션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